선생님, 소변에서 거품이 나요. 언제부터 그랬죠?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네요. 그동안 왜 병원에 안 오셨어요?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빠서 미루다 보니. 여러분,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20년간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봐왔는데 이런 대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이미 신장 기능의 60%를 잃은 후에야 오십니다. 소변의 거품,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당신도 화장실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5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신장이 이미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어쩌면 5년 후 매주 3번씩 투석을 받으며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만난 65세 박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지혜 씨는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혜 씨는 화장실에서 소변에 하얀 거품이 많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줄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거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의아함을 느꼈고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상하네.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볼까? 지혜 씨는 생각했지만 바쁜 일상에 그 다음 주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지혜 씨는 그렇게 몇 달을 더 지냈습니다. 소변의 거품은 계속됐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사실을 뒤로 미뤄두었죠.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정미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붓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정미야, 어쩐 일이야? 많이 아파 보이네. 정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투석 중이야. 벌써 2년째야. 투석? 신장 투석?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아침에 눈이 자주 부었어. 근데 바빠서 계속 미뤘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20%밖에 안 남았대. 이 말을 들은 박지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변에 나타났던 거품이 떠올랐던 거죠.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가 2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확인한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역과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한국 당뇨 환자의 약 30%가 신장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고혈압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라면 신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관절통 때문에 자주 드시는 약들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너무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정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제대로 안 먹었어. 그리고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음식도 너무 좋아했고. 근데 지혜야, 너도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했지.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미 씨의 말에 지혜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친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별일 아니겠지라고. 그런데 지금은 매주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해. 여행도 못 가고 식단 제한도 심해. 물도 하루 500ml 이상 못 마셔. 정미 씨는 팔에 있는 동정맥루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굵은 혈관이 팔에 튀어나와 있었죠. 이게 내 생명줄이야. 이 혈관 때문에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이쪽 팔로는 혈압도 잴 수 없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지혜 씨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소변의 거품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이자 독소 제거자입니다. 이 중요한 기관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우리 몸은 오랫동안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변의 거품이나 부종 같은 초기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 씨는 친구 정미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내과 의사는 지혜 씨의 증상을 듣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혜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정미 씨처럼 투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박지혜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고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초기 단계의 신장 문제로 보입니다. 박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투석을 받아야 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했으니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앞으로 5년 안에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박지혜 씨는 소변 거품 외에도 그동안 무시했던 다른 증상들을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자주 부었고 계단을 오르면 쉽게 숨이 찼으며 자주 피곤했습니다. 어지러움도 종종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 식사량이 줄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우리 몸은 아플 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이 아플 때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남아 있으면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변색이 빨갛거나 갈색으로 변하면 피가 섞였을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붓는 것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물이 쌓여서 붓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나 얼굴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이나 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빈혈이 생기기 쉽고 그러면 쉽게 피곤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신장이 몸에 나쁜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이 쌓여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에 나쁜 물질이 쌓여서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지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박지혜 씨에게 식사 방법과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짠 음식을 적게 드시고 단백질 음식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꾸준히 드시고 혈압과 혈당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은 전문의와 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박지혜 씨는 이제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정미 씨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의사의 조언을 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장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늦추거나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빠진 후에는 투석이나 이식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붓거나 쉽게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박지혜 씨가 검사 결과를 받고 2주가 지났을 때 그녀는 친구 정미 씨의 투석 치료에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미 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투석실 문을 열자 박지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커다란 방 안에 20개가 넘는 침대가 있었고 각 침대마다 투석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팔에 바늘을 꽂고 자신의 피를 기계에 통과시키고 있었죠. 정미야. 이게 다 뭐야? 박지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기계가 내 신장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야. 내 피를 뽑아서 깨끗하게 걸러준 다음 다시 넣어주는 거지.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해. 박지혜 씨는 투석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쳐 보였고 일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또 일부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문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버티는 중입니다. 투석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거야? 박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정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이지.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하지만 내 나이에 이식은 쉽지 않아. 박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 씨는 정미 씨 옆에 앉아 친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 많이 물었습니다. 여행도 못 가. 여행 가려면 미리 그곳의 투석 병원과 약속을 잡아야 해. 그리고 물도 하루에 500ml 이상 못 마셔. 너무 많이 마시면 다음 투석 때까지 몸에 물이 차서 숨쉬기 힘들어져. 음식도 제한이 많아. 소금은 거의 못 먹고 고기도 적게 먹어야 해. 칼륨이 많은 바나나, 오렌지, 감자도 적게 먹어야 하고 인이 많은 유제품이나 초콜릿도 조심해야 해. 박지혜 씨는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아직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혜 씨는 정미 씨의 식단 제한과 생활의 변화를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투석 치료와 식습관 관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석은 이미 많이 망가진 신장을 대신하는 최후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신장 기능을 지키고 투석 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미 씨처럼 투석을 받게 되면 매주 12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1년이면 624시간, 10년이면 6240시간을 투석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는 동안 일상생활은 크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식습관 변화는 어떨까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식단을 관리하는데 신경 쓰면 됩니다. 소금을 적게 먹고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투석의 긴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 씨는 정미 씨의 투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미 씨는 투석 후 너무 지쳐 보였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정미야. 괜찮아? 괜찮아. 매번 일에 투석하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들어. 집에 가서 몇 시간 누워 있어야 해. 집에 돌아온 박지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 씨의 삶을 본 후 그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의사가 알려준 모든 조언을 철저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투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미 씨의 투석 치료를 본 후 박지혜 씨는 바로 다음 날 시장에 갔습니다. 손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간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식품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런 걸 사요? 브로콜리는 싫어하시잖아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내 약이야. 이 브로콜리가 내 몸을 살려주는 거란다. 박지혜 씨는 장바구니에 브로콜리, 사과, 블루베리를 가득 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샀을 식재료들이었죠. 이제 이것들이 그녀의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사과, 블루베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신장 건강에 특별히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없애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 줍니다. 브로콜리는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 버려요.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몸에 쌓인 나쁜 물질을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몸이 붓는 것을 줄여줍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만 먹어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과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통조림으로 된 것은 설탕이 많이 들어 있으니 피하세요. 박지혜 씨는 집에 돌아와 바로 이 세 가지 식품으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블루베리를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꼭 브로콜리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씻어서 소금기를 빼고 먹었죠. 물도 하루에 2리터씩 꾸준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박지혜 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지혜 씨, 검사 결과가 아주 좋아졌네요. 소변의 단백질이 거의 사라졌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박지혜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열심히 식단 관리했거든요. 그 노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박지혜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내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있대. 너도 식단 관리 같이 해볼래? 정미 씨는 이미 투석을 시작한 상태라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지만 박지혜 씨의 조언을 듣고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투석 사이에 상태가 한결 나아졌고 삶의 질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잘 관리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식습관 변화만으로 신장 기능이 회복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브로콜리 한 조각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박지혜 씨의 저녁 식탁 위에는 브로콜리, 닭가슴살, 사과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할머니의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했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브로콜리 맛있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 박지혜 씨는 식사를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짠 음식을 참기 힘들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소변의 거품도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피로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박지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짠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라면, 김치, 장아찌, 젓갈,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은 적게 드세요. 소금 대신 후추나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그리고 브로콜리, 사과, 블루베리를 매일 조금씩 드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2리터, 즉 생수병 1개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몸에 노폐물을 더 잘 내보낼 수 있어요. 단, 이미 신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셋째, 약물 사용을 조심하세요.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노인분들이 관절통 때문에 자주 드시는 약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때 꼭 신장 기능 검사를 포함시키세요. 박지혜 씨는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했고 결국 신장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며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단 한 조각의 브로콜리로 당신의 내일이 바뀝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